빨간 한지 박효석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거의 모든 재판을 다 들어가시는 분인데, 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3월 내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3월 26일 선고합니다. 예. 그리고 대장동 공판도 최근에 재개가 됐고, 예, 어제, 예, 어제 이제 바뀐 재판부가 처음. 근데 재판부가 다 바뀌었다면서요? 네, 재판장하고 양쪽 배석 판사가 다 바뀌었습니다. 이건 정기 발령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정기 인사를 먼저 하고, 어. 이 재판부는 뭐 다른 법원으로 뭐 전보 발령이 난 것이 아니고 서울중앙지법에 있는데, 그 아마 재판부 스스로 이동 발령을 신청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법원으로 이동된 건 아닌데 법원 내에서 이제 사무분담을 통해서 구성이 변경된 겁니다. 왜 바뀐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재판장이 이 윤석열 내란 사건 때 수거 대상에 올랐던 김동연 부장판사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무죄 판결을 했던 판사거든요. 그래서 수거 대상 명단이 올랐었고, 그 이전에는 그 지난해 1월 초에 그 부산에서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김진성 씨. 근데 김진성 씨가 남기는 글이라는 것을 뭐 본인 표현으로 변명문이라고 표현했던, 거기에도 이 김동연 부장이 등장하거든요. 재판 지연한다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좀 심적으로 부담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재판장 스스로가 아마 이동 신청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대장동 재판부는 3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그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재판부를 보고 그런 생각도 하긴 할 텐데, 우리 박효석 대표가 보시기는 어때요? 이 재판부가 판단이 됩니까, 혹시?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판부의 뭐 과거 판결이 어떻고 성향이 어떻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예단을 하는 게 참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언제부턴가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이제 법정에서 검사를 막 다그치다가 나중에는 판결은 거꾸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 헌법재판관으로 가 있는 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법원 분위기만 가지고 예단을 하기는 굉장히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이거가 이제 징역형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곧 이제 판결도 난다고, 3월. 그러니까 윤석열 선고가 아마도 다음 주지 않을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로부터 2주 후에 이 항소심 판결이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이 나왔단 말이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징역형이 나오면 이제 그 출마하지 못한다. 징역형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뭐 5년 피선거권 박탈된다 이렇게들 알고 계신데, 징역형 나오면 10년 동안 출마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항소심까지 만약에 징역형이 나왔다. 물론 1심부터 말도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항소심까지 그렇게 나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할 수 있죠. 대법 판결은 안 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엄청 이제 공격을 하겠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지위가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또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서 일주일 내로 상고를 안 하면 이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럴 리는 없고. 그렇게 확정되거나 대법원 가서 확정 판결을 받거나 그래야 이제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사실은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 지위는 아무 영향이 없죠. 그렇죠. 3월 26일 날 설사 그 징역형이 난다 하더라도 그 출마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 삼겠죠. 정치적으로 문제 삼겠죠. 경쟁자들. 자, 이 공직선거법 위반 쟁점, 이거 다 내란 때문에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쟁점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고 김문기 씨 시장 시절에 몰랐다라는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증거로 삼은 게 이제 사진 같이 찍은 게 있지 않느냐.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 사진은 사실 같이 마치 두 사람이 찍은 것처럼, 혹은 세 사람이 찍은 네 것처럼, 명이 찍은 것처럼 아주 이제 트리밍을 한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 이 원본 사진을 보면은 더 10명. 큰데 10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일부인데 마치 모를 수 없지 않느냐, 단촐하게 찍은 사진처럼 이렇게 조작했다. 라고 했다가 이것도 이제
그 뭡니까 검찰이 문제 삼았는데. 그래서 이제 검찰이나 1심 법원은 그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표현은 네. 그 4명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다. 근데 라고- 그 4명이 골프를 친 적은 없어요. 이것도 지금 쟁점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사진 조작됐어요. 네. 라고 했더니 그 말은 골프를 안 쳤다는 뜻이다. 예.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이에요. 예. 골프를 안 쳤다고 하는 게 그게 허위다. 그렇게 해석된다. 해석된다. 예. 예. 그래서 허위다 그게. 예.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예. 거예요. 이게 잘 이해 안 가실 것 같은데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나는 김문기 씨를 모릅니다. 팀장일 때. 나중에 사건 불거지고 언론에 나온 거 나서 알았어요. 근데 왜 몰라? 여기 같이 사진 찍었잖아. 사진을 여러 명을 찍은 거를 트리밍을 일부 해가지고 딱 서너 명만 찍은 걸로 사진을 바꿨어요. 트리밍을.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재명 대표가 아니 이거는 전체를 잘라내서 조작했지 않냐라고 하자 그 검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진이 만져진 건 맞죠. 그건 맞는데 그런 말을 했다는 건 골프를 안 쳤다는 뜻으로 그 말을 했다. 네. 근데 골프를 쳤지 않느냐. 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다. 네. 이렇게 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지금 연결한 거예요. 골프를 친 적이 있긴 한데요. 네. 때와 장소, 구성원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은 국힘 의원 박수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했던 걸 가지고 사진을 단체 사진 10명이 찍었는데 이렇게 4명만 똑 잘라가지고 골프 쳤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전체 10명이 찍은 단체 사진이더라. 그러니까 사진을 조작한 거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은 야, 사진 조작했다는 말은 사실상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는 발언이잖아. 그러니까 허위 이 사실 공표지. 그러니까 하지 않은 말을 갖다가 논리적 점프를 한 다음에 갖다 붙였는데 법원이 이걸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 뭐 많은 법조인들이 이거 뭐 유추해석 금지를 위반했다 뭐 이런 주장들도 하고 그러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좀 다른 판단이 나오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망으로는 이거는 무죄가 나올 것이고 당연히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유죄가 나왔죠. 그래서 그 골프 발언 이제 검찰은 골프 발언이라고 표현하고 달리 표현하면 사진 발언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두 번째 파트가 이제 백현동 식품연구원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네. 그것이 또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선거법 사건이었어요. 이게 다 자세히 듣고 뭐 황당한 건데 지금 얘기해봐야 또 잊어버리실 것 같으니까 그 판결 전에 다시 한번 모시기로 하고. 근데 정준희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 건 어떤 네. 연유입니까? 갑자기 정준희 교수님이 왜 나온 거죠? 그 지난달 말에 이제 마지막 결심 공판 네. 직전에 증인 신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증인 신문은 아니고 재판장이 그 양형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증인을 양측이 신청하면 한 명씩 받아줄게. 아, 이 양형이 왜 부당한지 혹은 정당한지. 예. 그래서 검찰은 이 형법학자 특이한 증인이네. 중앙대 로스쿨 교수 김성천 교수를 신청을 했고 정준희 교수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방송 진행, 토론이나 대담 방송 진행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전공도 미디어 학자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그 문제되는 발언을 했던 것이 방송 맞아요. 출연 후보자로서 예. 방송 출연했던 토론회 때 한 말이기도 하고. 예.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 진행 환경이나 형식 그리고 그 발언이 선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방송 진행자 겸 미디어 학자로서 그 경험에 비추어서 이제 정성적인 등록하기 판단을 한 위해서, 거네 말하자면. 근데 그러면 그 이 양형이 적절하다고 말한 검찰 쪽에서 부른 형법 전문가 네. 이 중앙대 그 교수는 이게 적절하다고 증언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를 하게 되면 선거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매우 강하게 중요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했고요. 그럼 정준희 교수는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정준희 교수는 본인 이제 전공에 맞춰서 첫 번째로 이 후보자 대담 토론회가 법정 토론회가 생긴 게 1990년대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그 과거에 왜
기억하실 텐데 학교 운동장에 예. 지지자들 잔뜩 모아놓고 합동 그랬죠. 연설회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 인원 동원하고 막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그거를 폐지하고 대신에 방송에서 예. 자웅을 겨뤄라 어.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서 1990년대에 그게 만들어져서 초기에는 굉장히 시청률도 높고 많은 관심을 받았단 말이죠. 영향도 크고. 근데 그 이후에 뭐 종편도 생기고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이렇게 변화하면서 그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이 몰입도가 좀 떨어졌다. 영향력이 좀 떨어졌다. 파급력이. 예, 그런 이제 환경. 그래서 그 방송에서의 하는 발언으로 인해서 시청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본인의 이제 분석이 하나가 있었고 저는 좀 이목을 끄는 이 증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이게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방송 프로그램인데 그때 4번을 출연한 거거든요. 네. SBS, CBS, KBS, 채널 A 네. 4번 출연을 했는데 그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방송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고 그 후속적으로 그 의사 개진한 것에 대한 선거민들의 이제 평가가 있고 이것이 이제 후보자 검증에 유용한 도구가 되는데 이렇게 거기서 발언한 것을 가지고 말실수나 꼬투리를 잡아서 그것을 과잉 규제를 하거나 처벌을 하게 되면 그런 검증 프로그램에 출연을 기피하게 되고 후보자들이 그리고 설사 출연을 하더라도 굉장히 모호하게 답변을 하거나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후보자를 검증한다는 취지가 희석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발언을 했죠. 본인의 전문가적 관점에서 예. 이제 자 저희가 이제 모신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진행되는 공판이 많아요. 4개인가 5개인가 그렇죠. 지금 뭐 이렇게 병합돼 가지고 5개 재판 5개. 예, 진행되고 있어요. 재판 저도 지금 하나 받고 있는 게 있는데 재판은 하나만 받아도 이게 진이 빠지거든요. 5개라는 건 와 이거 상상하기 힘든데 5개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죠. 뭐 이제 아직 첫 공판이 시작 안 된 재판도 있기는 한데 예. 어쨌든 지금 사건 번호 수는 훨씬 많고요. 위증교사, 대북송금, 그다음 법인카드도 있어. 법인카드. 예, 그게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도 안 하는 거가 다 때려박아가지고 그걸로 괴롭히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항소심 판결이 앞당겨져 있는 것이 3월 26일 날 선거법 사건이고 선거법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출마 자격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대법 확정이 그 이후 한 달 이내 바로 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직접 출마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상대 쪽에서는 범죄자가 나왔다라고 공격하겠죠. 예, 뭐 사실심 끝났다. 네. 사실심 유죄 받았으니까 끝났다라고. 예, 하고 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면은 설령 대선에 당선되더라도 대법원 판결은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 하겠죠. 그런 주장 하겠죠. 예, 한동훈이 그런 소리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그 형사소추가 중지되니까 그 형사소추에는 재판도 들어가서 중지된다고 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고 한데 이제 끌어다 붙여가지고 아니라고 하겠죠. 그래서 저 사람은 당선돼도 대법에서 판결이 나서 직을 상실할 사람이요 이렇게 공개하려고 그러겠죠. 취임해도 판결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정치인들도 알 거예요. 대법원에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걸 아는데 중단된다는 거 알 텐데 정치 공세 삼아서 그렇게 계속 주장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거겠죠. 이거는 이제 그 윤석열 헌재 선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 거의 한 달 내내 뉴스에 나올 사안입니다. 이게 선거 기간 내내 계속 이걸로. 그래서 달리 무슨 뭘 그 싸울 소재가 없으니까 이걸로 가지고 계속 싸우겠죠. 그걸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 그래서 3월 26일에 무죄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미 1심에서 무죄 받은 위증교사 무죄 받았고 선거법도 무죄로 뒤집히면 이제 양날개를 달게 되는 거라서 아니 뭐 꼭 유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충분히 이 사안 자체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앞으로 저게 몇 분 더 따질 텐데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선거법은 당선된 자들이 자격이 없는데 당선됐을까봐 따진다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낙선한 자의
출마 자격을 이렇게 선거법으로 따지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사상 처음으로 낙선했는데 낙선한 자에게 출마 자격을 따지고 있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대선을 치르게 되면 그 선거 캠페인용으로라도 양측이 치열하게 고소고발전을 주고받죠. 예. 그리고 나서 대선 선거가 끝나면 끝나면 턴단 말이에요. 더. 털죠. 취하하고. 예. 왜냐하면 왜냐면 당선된 선거용- 사람은 예. 설령 무슨 고발되거나 한 사건이 있어도 대통령이 당선되면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니까 재판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낙선자를 예전에 고발된 게 있어도 다 털어주는 게 지금까지의 이 정치 문화인데 낙선자를 검찰총장 출신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끝도 없이 가족까지 포함을 해서 뭐 선거법에- 6건 7건 이렇게 그렇죠. 계속 기소를 하는 이게 세계사에 그런 경우가 있나 싶은 거예요.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처음이에요. 선거법상 낙선한 후보를 다시 재판적으로 끌고 와서 너는 출마 자격이 없어라는 판결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과거 선거의 이 과거에 대한 이 평가보다는 앞으로 대선 출마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목적이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미 낙선한 자를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 낙선했잖아요. 이미 낙선한 자를 다시 재판적으로 끌고 와서 재출마 자격이 없다라고 만들려고 하는 선거법 재판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만 처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없던 일이에요. 선거법 취지에 맞지가 않아요. 그 뭐 형량으로 보더라도 21대 국회 그리고 20대 국회 국회의원 맞아요.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있던 사람들의 이 통계를 보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없어요. 딱 한 건이 있는데 그건 허위사실 공표 혐의보다 금권 선거를 했던 거예요. 기부행위. 그것 때문에 징역형이 나왔고 이재명 대표한테 대다수가 무죄 또는 선고유예 또는 또는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어요. 벌금형이죠. 벌금형. 네. 근데 그것도 100만 원 이하. 근데 이런 케이스도 처음이고 이런 양형도 처음인 거예요. 예. 더군다나 대선 때 했던 발언도 아니에요. 네. 이 발언은 국회의원 선거 대선 때의 발언이기는 한데 대선 때 발언이 그 장소가 경기도지사로서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서 맞아. 한 발언이고 국회에서 한 발언이죠. 예. 더군다나. 그다음에 이제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은 이제 여러 방송에서 후보자 중에 한 명으로 한 발언이 맞긴 했죠. 이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사에 전혀 없는 사례예요.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나오게 오죽하면은 하려고. 마지막 2월 28일 이재명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면서 그 형량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해 달라고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구형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도저히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표현한 것이 그런 이유고요. 그렇죠. 예. 이런 적이 없다니까요. 이재명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5분간 저희 둘이서 나눈 얘기를 언론에서 안 하죠. 이런 사례는 최초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런 양형도 없었고 이건 오로지 이재명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걸 그렇게 했던 이유는 윤석열이 이재명이 출마 다시 못하게 만들려고 한 이유예요. 예.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해놓겠습니다. 자 박효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